안녕하십니까. 전세권에 관한 강의죠. 오늘은 먼저 전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세권에 관한 초핵심 요약집을 먼저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 거예요.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경매도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일단 개념입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겠죠. 특징은 이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측면에서는 담보물권인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자 측면과 담보물권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지 가지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기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면 돼요. 따라서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까지 하면 돼요. 두 가지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자가 아직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그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설정 등기를 하는 순간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전세권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미리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그 설정 등기라는 시점에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 은근히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안 냈다, 지체했다 이런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는 일은 없지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는데 경매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방 한 칸에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이러한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그 목적물 전부를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전세권 소멸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는 의무와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동시 이행 행방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첫째, 최장기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일한 권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최단기간인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1년, 2년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중에서 건물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으로서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때는 1년이 보장이 돼요.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학설이 대입있긴 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1년이 보장되기 위해선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 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원칙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 법정갱신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법정갱신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만료 전이에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나가겠다고 안 하거나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인 거죠.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요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제도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 제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서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액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건물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또한 민법 규정이죠.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글씨를 써놓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고요. 또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세금이 만약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건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올렸으면 1년 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자,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당사자 간의 설정액이 특약으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자, 지상권은 양도 등을 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상권자의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 없죠? 제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세권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경매에 대해서는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첫째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실무에서 중요하겠죠?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무조건 소멸합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그 등기 순서가 어떻든 간에 모든 저당권의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해가지고요. 그 사람보다 용익권이 빠르면 경매가 되더라도 그 용익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유의하실 게 여기서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진 않아요. 다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가 됐을 때 그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봤거든요. 판단해 봤더니 소멸되지 않아요. 뭐가요? 권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으면 배당을 받아요. 그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아요. 따라서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고요. 소멸되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죠. 뭐 당해세니 뭐 실행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 변제권인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연습하시면 경매가나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자가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켰을 때 그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게 되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합니다. 자,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자, 주의하실 것은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자,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라고 하는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하나고요. 물론 유익비 상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전세권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